뭐가 괜찮은지 좀 살펴볼게요. 와, 싸다. 정말 저렴하네요. 단돈 10,000원. 싸다고 추천들을 합니다.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맛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져. 아우, 적다 보니 또 빡치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이번엔 모처럼 경기도 김포시의 대명포구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런지 주말인데도 평소에 비해 한산한 분위기네요. 오늘은 봄꽃게를 사준다고 매니저를 꼬셔서 데려왔어요. 이곳 대명항 어판장은 국내산 수산물, 그 중에도 자연산만 취급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한창 봄을 맞은 수산시장엔 어떤 맛있는 것들이 나왔을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대하입니다. 와, 자연산 대하가 키로에 단돈 2만원. 근데 까무잡잡한 게 때깔이 좀 탁하죠. 이건 작년 가을에 잡힌 숫대하입니다. 냉동이에요. 새우는 얼리면 이렇게 때깔이 거뭇해집니다. 이거 냉동, 꽃게도 냉동이에요. 저거 냉동.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은 저거. 꽃게는 냉동밖에 보이질 않네요. 우선 좀 둘러봅니다. 화로액감들도 좀 보이는데 뭐가 있는지 뭐가 괜찮은지 좀 살펴볼게요. 안재미 30. 슬슬 커다란 사이즈의 대광어들이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곧 산란기를 맞아 가까운 연안으로 몰려들거든요. 북부 경기권은 아래쪽보단 산란 시기가 다소 좀 늦습니다. 키로로 팔아요. 키로 25,000원. 산란 시즌 초반엔 잘만 고르면 이런 크고 좋은 광어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날 시장에 보이는 도다리는 모두 등에 돌처럼 단단한 돌기를 가진 돌가자미였네요. 이건 아직 대체로 몸통이 홀쭉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산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시기엔 당연히 비추천입니다. 이건 지금보단 여름쯤 드셔보시면 훨씬 맛있어요. 도다리 떠줄게. 도다리. 넙대대하게 생긴 이건 박대네요. 이게 다른 시장에서는 의외로 살아있는 걸 보기 어려운데 여기선 활어로 많이 유통됩니다. 참고로 광어보단 살이 좀 물러서 딱히 특별한 맛은 없어요. 이건 예전에 이곳 대명항에서 구매해서 맛보며 리뷰한 적 있었습니다. 숙성을 좀 하면 모를까 화로회로는 큰 매력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무침으로 먹었더니 훨씬 나았더랬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리뷰 영상을 참고하세요. 가격도 광어나 가자미와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특이한 걸 찾는 분들이 아니라면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바구니에 담긴 것과 대하에 담긴 건 다 쥐노래미들입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화로액감이에요. 아직 시기도 좀 애매하고 씨알도 너무 자잘해서 이건 패스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딱히 권해드릴 만한 화로액감이 없어요. 생선들이 다들 산란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봄이 여러모로 아쉬운 계절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먹을 게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봄엔 또 봄이 제철인 생선들이 있습니다. 화로 말고 죽어서 유통되는 선어들 중엔 또 이맘때에 제철을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서해안 쪽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병어입니다. 이날 물 좋은 병어가 많이 나왔네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잡히는 탓에 흔히 여름 생선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시기상으로는 산란기 전인 봄이 제철에 더 가깝습니다. 여름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건 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봄이 제철인 서해안 생선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반지예요. 그보단 사실 밴댕이란 방언이 훨씬 익숙하죠. 비록 생긴 건 좀 볼품없어도 생각보다 아주 기름지고 고소한 횟감입니다. 얼마 전 목포에서 리뷰한 적 있죠. 시장에서 구입하면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특히 간장보단 야채, 쌈장과의 궁합이 좋아요. 입맛 없는 봄철에 딱 좋은 횟감이죠. 대야에서 이맘때 나오는 생선 중 요거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바로 웅어란 생선입니다. 여기서 왼쪽이 웅어, 오른쪽이 밴댕이인데 어째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잘 보면 웅어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곳 대명항에서 구매해 리뷰한 적 있네요. 잔뼈가 많아서 전어처럼 소위 새꼬시로 먹는데요. 얘도 보기보다 무척 기름집니다. 새꼬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값도 저렴하죠. 그리고 웅어를 고를 땐 이렇게 금빛이 도는 것들이 최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긴 이렇게 웅어를 손질해서 말려놓은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모 준치는 어떻게 해요? 3마리 2만원? 어딘가 좀 낯익은 이름의 생선이죠. 이 생선이 바로 썩어도 준치란 속담의 주인공인 준치입니다. 역시 아주 얇게 썰어 뼈제외로 먹는 횟감인데요. 맛은 괜찮지만 엄청나게 많은 장가시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립니다. 민어도 사실상 지금이 철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산란을 준비하며 맛도 올랐지만 아직 가격은 저렴한 때라고요. 선도 좋은 민어가 보이면 맛보셔도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도 좋은 민어는 자개 같은 무지갯빛이 돈다고도 했었습니다. 엄청 크다. 요즘 들어 부쩍 잡히는 양이 늘어났다는 자몽어, 여기에도 화로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건 간재미라고도 하는 그냥 홍어입니다. 이것도 지금 뼈가 연해서 드시기 괜찮은 품목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간재미가 홍어이고요, 삭혀 먹는 이 큰 게 자몽어입니다. 뭔가 이름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의제기는 해양수산부로 고고. 이렇게 보면 또 생각외로 맛있는 생선들이 꽤 있죠. 단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런 건 앞으로도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며 알려드릴게요. 저는 전국의 수산시장과 다양한 우리바다 수산물들에 대한 소식을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만약 구독해놓고 보시다 별 도움이 안 된다면 100% 환불 보장합니다.
하나 더, 수산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게 여러 꿀팁들을 전해드려요. 이를테면 이런 거요. 여길 보면 잘 썰어서 포장된 회들이 있는데요. 저렴한 건 2팩에 15,000원밖에 안 하네요. 정말 싸죠? 와, 싸다. 정말 저렴하네요. 단돈 10,000원. 보통 그냥 가격만 보고 저러면서 싸다고 추천들을 합니다. 근데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이런 거 절대 추천 안 해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제 어떤 생선으로 뜬 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싱싱한 생선을 가짜 봐서 떠놓았을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고 솔직히 우린 그걸 알 수 없습니다. 1, 2만원 저렴한 걸 찾다가 모처럼 놀러 나와서 입맛 버리고 돈 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도 정포장회를 드시겠다면 광어처럼 화로가 익숙한 회보다는 애초에 선어로 유통되는 병어나 밴댕이 등을 드시는 게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광어의 경우 선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살이 푸석해지면 식감이 엉망이 되죠. 평소 특유의 탱글한 식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어회를 먹으면 으악 이게 뭐야 하기 쉽습니다. 반면 원래 선어를 먹는 병어, 밴댕이, 준치 등은 식감의 저하폭이 다소 적달까요? 비유가 좀 이상한데 망해도 덜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좀 흑화한 듯한 호구스러운 영상을 좀 올렸죠. 사실 제가 저런 비용신 호구짓을 많이 당해봐서 잘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호구 있죠. 무조건 싸다고 홍보하는 사람 치고 직접 먹어보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추천을 할 땐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아보고 해야죠. 아우 적다 보니 또 빡치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한 것들이 보입니다. 요샌 이런 해물들도 포장 판매하더라고요. 낙지도 있고 게까지나 참소라 같은 것도 이렇게 삶아서 파네요. 사실 오늘 게까지가 먹고 싶었거든요. 전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팔고 있길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회는 웬만해서는 안 사먹지만 이런 건 또 처음이니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마침 또 삐뚜리와 함께 들어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정했어요. 광어회가 섞인 게 내키진 않지만 게까지와 삐뚜리가 같이 들은 게 이것뿐이라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에 사니 일단 초장집 찜비는 빠지겠네요. 그럼 이 포장해서 파는 해물은 과연 괜찮은지 이건 잠시 후 맛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뭘 같이 먹을지 시장을 둘러봅니다. 대명항의 주요 품목 중 하나는 이 생새우들이에요. 특히 김장철엔 요거 사러 오는 분들 정말 많죠. 새우를 구입하고 별도로 소금값을 내면 즉석에서 소금을 섞어주기도 해요. 바로 간단 새우젓이죠. 새우들이 아주 깨끗하게 선별이 잘 되어 있네요. 아 참고로 생새우를 세는 단위인 한 마리는 4kg을 가리킵니다. 와 정말 싱싱하죠. 아직 살아있어요. 한 마리 맛보라고 하시길래 냉큼.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아삭아삭해. 단맛이 나. 이렇게 생새우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이걸로 담근 젓갈도 많이 있습니다. 추젓, 오전, 육젓 종류도 다양하죠. 뿐만 아니라 볶아 먹거나 국물용으로 좋은 건새우도 많고요. 이 집은 골뱅이를 삶아서 팔고 있네요. 이건 흑골뱅이로 통하는 동해산 골뱅이, 깊은 꼴 물레고등입니다. 하나 맛보라며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잘 얻어먹네요. 백골뱅이보단 저렴하면서도 무난한 맛의 고등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시장에 요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비단멍게가 있네. 예, 비단멍게. 얘도 동해에서 온 분목이네요. 비단멍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낯익은 이름이 보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그 맛있다는 볼락.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건 황해볼락이라는 다른 생선이에요. 비교하자면 얘는 우럭새끼에 더 가깝습니다. 기름기 넘치는 남해안 지역의 볼락과는 비교 불가죠. 가격만 봐도 너무 싸잖아요. 요즘 진짜 볼락이 이 가격이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오 백합 좋다. 대명항엔 조개류가 잘 나오지 않는데 아주 크고 좋은 백합이 보이네요. 한 집에서만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키로에 25,000원. 25,000원이요? 엄청 큰 거야. 그러게. 이거 회로도 먹을 수 있어. 씨알이 정말 굵직하죠. 제철인 요즘 이런 건 정말 먹을맛 납니다. 이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사버렸습니다. 저도 매니저도 백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작 매니저 사주기로 한 꽃게는 보이질 않네요. 이날 배들이 조업을 못 나가서 꽃게는 거의 없었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바람이 이렇게 불었거든요. 어째 냉동 꽃게밖에 보이질 않네요.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장에 많이 나온 돌게, 민꽃게입니다. 잘 보면 이것도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건 1kg에 10,000원짜리고 이건 1kg에 15,000원입니다. 이는 사이즈에 따른 단가 차이입니다. 꽃게는 얼마씩 해요 어머니? 15,000원. 돌게는요? 2만원? 돌게 큰 게 나는 더 맛있어. 다른 집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대신 눈에 띄게 큽니다. 쪄먹으려면 사이즈가 좀 큰 걸 고르는 게 나아요. 쪄먹게 조금 요거 좀 큰 걸로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꽃게 대신 돌게로 극적 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암꽃게 비싼데 개이득입니다. 오 낙지도 맛있겠네요. 이런 굵은 낙지로 샤브나 볶음 해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미 오늘은 먹을 걸 많이 샀으니 아쉽지만 낙지는 다음 기회에. 낙지 엄청 커. 입에서 눈물이 흐르네요. 불쌍한 쭈꾸미 말고 큰 낙지 보이면 사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특히 매콤달콤하게 양념해서 볶음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시중 식당에서 파는 양배추밖에 없는 낙지볶음 절대 못 드시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와 다음 주엔 무조건 낙지다. 이제 이만하면 시장 구경도 다 했고 먹을 것도 다 구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초장집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럼 식당으로 가시죠.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서 나물을 팔고 계신 할머님을 만났어요. 직접 캐오신 쑥을 팔고 계시길래 한 바구니 구입했습니다. 5,000원인데 엄청 많이 주셨네요. 그럼 진짜 밥 먹으러 출발.
대명항 신축 건물에 있는 초장집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이전했더라고요. 초장집이 아니라 웨딩홀에 온 느낌. 판매하는 음식이나 음료, 주류는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네요. 뷰는 좋지만 날씨는 정말 안 좋습니다. 비가 가로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럼 아까 사온 걸 좀 풀어볼게요. 게까지와 삐뚤이 그리고 광어회 구성의 희한한 모듬 해물입니다. 먼저 광어회입니다. 보다시피 아주 두툼하게 썰었네요. 일단 양만 많아 보이는 종이장 같은 회는 아닙니다. 요건 보통 삐뚤이라고 불리는 갈색띠 해물고등입니다. 참소라와는 좀 달라요. 마지막으로 게까지고요. 이건 대략 10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럼 먼저 광어회부터 한 점 맛보겠습니다. 안 떨어져. 떡이 됐어.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 점 먹어봤어요. 확실히 떠놓은 지는 좀 되긴 해. 근데 생각처럼 나쁘진 않아. 비린내가 나거나 선도가 안 좋은 건 아닌데요. 떠놓은 지 좀 됐는지 퍼석퍼석하고 말랐습니다. 육질에 달력이 없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푹푹 꺼져서 돌아오질 않아요. 다행히 식감만 빼면 크게 거슬리는 건 없어서 그냥 쌈으로 싸먹었습니다. 다음은 게까지찜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철이라고 고소한 알들이 들어찼네요. 까먹기가 영 번거로운 게 흠이지만 그래도 맛은 좋은 해산물입니다. 이건 약간 오버쿡돼서 뻑뻑한 것만 제하면 괜찮았습니다. 꽃게도 그렇고 난소를 먹는 갑각류는 살짝 촉촉하게 찌면 더 맛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바라긴 무리죠. 마지막으로 삐뚤입니다. 요걸 드실 때는 우선 이렇게 몸통을 반으로 쭉 갈라줍니다. 그럼 이런 자달같이 생긴 흰 덩어리가 하나 박혀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일단 고추씨 죄송합니다. 요걸 이렇게 제거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요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어. 이건 고등류의 타액선이란 기관인데 독성이 있어서 탈이 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이 포장해물은 나쁘지 않았네요. 회와 달리 이런 건 간단히 맛보기에 괜찮았어요. 그 대신에 회가 포함된 구성은 비추입니다. 매니저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게도 다 쪄져서 나왔네요. 여기 2만원짜리 꽃게보다 비싼 돌게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꽃게만큼이나 큼직하네요. 열어보니 살도 꽤나 잘 들어차 있더라고요. 먹을맛 나겠네요. 매니저는 몹시 신난 상태입니다. 위가 꽃게, 아래가 돌게 즉 민꽃게예요. 꽃게란 이름은 사실 등딱지 가장자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습이 바닷가에 뾰족하게 돌출된 곶지형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호미곶, 장상곶 할 때 그 곶이요. 그렇다면 민꽃게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꽃게를 닮았지만 등껍데기가 뾰족하지 않고 밋밋합니다. 요게 꽃게보다 크기는 작지만 껍데기는 더 단단해서 크기까지 작으면 먹기 힘든 데 비해 보람이 너무 적어요. 대신 살의 육향은 꽃게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고 찌개발은 꽃게에 비해 훨씬 커서 이거 발라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요즘 암꽃게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민꽃게로 가정경제를 지키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크기의 꽃게와 민꽃게인데 찌개발 크기가 차이가 나죠. 참고로 여기 물리면 진짜 아픕니다. 요즘 이러고 놉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쑥국입니다. 도다리 쑥국? 아니죠. 아까 사온 백합하고 쑥을 식당에 드렸어요. 개운하지? 뚜껑 좀 먹어봤어. 얼마 전 몸도다리 영상에서 바지락에 쑥만 넣고 끓여도 맛있다고 했었죠? 그럼 다른 생선으로 쑥국을 끓이면 더 맛있겠네.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바지락만 한 움큼 넣고 쑥국을 끓여도 정말 맛있어요. 백합 육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향긋한 햇쑥내음 더해지니 최고죠. 이 여린 쑥도 아직 부들부들해서 먹기 딱 좋고요. 이건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한번 확 끓여서 빨리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래야 쑥도 더 맛있고 통통한 백합살도 질겨지지 않거든요. 감칠맛도 정말 진하고 진짜 맛있네요. 제철 맞은 백합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것도 입안에 꽉 차는 큰 걸 드셔보세요. 아까 사온 건 1kg에 6마리가 달렸네요. 조개를 다 건져 먹고서 마지막엔 칼국수사리도 하나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역시 탄수화물은 언제나 오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초장집 비용은 이렇게 나왔네요. 참고하세요. 식사를 마치고선 일하러 왔습니다. 영상 4편이 나오는 2주 동안 호떡 안 나오냐고 어찌나 시달렸는지 오늘은 오랜만에 미션 썩스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 와서 사먹는 호떡은 맛있다는 데 오늘은 수도권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대명포구에 와서 다양한 봄제철 수산물들을 소개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에 먹을 게 없다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엔 가까운 시장나들이 어떠실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